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근파생꾼입니다.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 15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4강을 끝내고 나서 15강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눈으로 보는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제가 눈으로 보는 주식 투자 이야기를 운영을 할지 이제 오늘 미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를 지금 14강까지 제가 해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신 분들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지금 요즘 시장이 여러분들 보기에 현물하시는 분들의 보기에는 상승장으로 돌아온 느낌도 들고 시장이 뭔가 돌아서는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뭐 삼성전자도 5만원대까지 올라왔겠고 그 나머지 종목들도 저점 대비해서 한 10% 이상 정도 상승을 다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번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그때 주도를 했던 종목들 있죠. 코스피로 치면은 코스닥으로 치면은 제약주들 셀트리오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로 치면 2등주들이죠. 사실 급락했을 때도 삼성전자는 44,000원대였기 때문에 지난번 1890까지 폭락을 할 때 그때도 삼성전자는 크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죠? 44,000원, 45,000원대에서 놀았기 때문에 지수는 폭락했지만 삼성전자는 내린 게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1등주들, 주가를 폭락시킨 1등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과연 지수는 추가적으로도 상승을 할 것이냐 조정을 할 것이냐를 판단 내리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으로 보는 주식 투자하기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귀로 듣는 주식 투자하기 마지막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같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간만에 예전에 제가 ELW와 현물할 때의 차트를 끄집어냈는데요. 요거 모양하고는 조금 틀리기도 합니다만은 ELW 중심이 아니라 지금은 현물 중심으로 시장을 볼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창이 여러분들 보시는 관심 종목 창입니다. 관심 종목 창이 있고 그 옆에 주문하는 창이 있지, 그죠? 예. 키움증권 4989 키움 주문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차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투자자별 매매, 선물 투자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 보냐 그러면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 메이저들 동향이 중요하죠. 메이저 동향이 중요합니다. 메이저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지 내리고 있는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종목, 개별 종목의 메이저지, 그죠? 이 개별 종목의 메이저의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시장의 메이저고요. 이거는 개별 종목이지, 그죠? 개별 종목의 메이저.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이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의 포지션입니다. 자, 주가를 움직이는 세 가지의 가장 큰 요인은 시장의 메이저가 매수냐 매도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개별 종목의 메이저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는 개인들의 포지션은 어떠냐,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자, 삼성전자가 요 밑에는 또 하나 있는 게 요겁니다. 일별 주가가 있지, 그죠? 자, 삼성전자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47,000원까지는 그냥 회복세였는데요. 47,000원 이상에서 이제 드디어 박스권을 돌파해버렸지, 그죠? 돌파한 이후의 주체는 누굽니까? 외국인과 외국계지, 그죠? 외국인과 외국계. 그럼 그동안에 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관은 44,000원대에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갔고 기관은 들어가고 팔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금요일날 상승은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다 샀단 말이죠. 근데 누가 팔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대량으로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대량 팔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과 외국계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산다 그러면 많이 올라야 되겠죠. 삼성전자 금요일날 주가를 보시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1%대 상승했지, 그죠? 예, 1%대 상승을 하고 금세, 그죠? 9시 30분 전에 금세 보합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다시 또 고점까지 올렸다가 막판에 또 밀려서 갭까지 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49,200원에 마감했습니다. 밀렸다는 얘기죠. 그럼 이 밀린 원동력이 뭐냔 말이죠. 밀린 원동력이 뭐냐고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장 종료 직전에 10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거래량을 보십시오. 400만 주 터졌지, 그죠? 400만 주 터지면서 갭 하락이 떨어졌고, 갭 하락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은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경우가 기관이지, 그죠? 기관이 178만 주를 샀다는 거죠.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기관은 외국인과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그죠? 예, 거의 외국인과 기관은 보시면은 반대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들어가는데 금요일은 뭡니까? 외국인과 외국계 그리고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이제는 더 올라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드시겠지, 그죠? 일단 그거는 거기까지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중공업, 삼성전기, S51.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러분들 보이는 요 앞에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그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요 종목들 중에서 지수주는 어떤 겁니까? 지수주. 지수가 올라가야지만 같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지수하고 관계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내리든 말든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지수가 올라가도 내려가는 종목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수가 올라가야지만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하고 같이 가는 종목을 우리는 묶어서 지수주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지수하고 같이 가는 종목을 우리가 지수주라고 묶어버릴게요. 제가요. 자, 시장에는요, 세 가지 크게 종목을 보시면은, 현물 종목을 크게 보시면요, 지수주가 있습니다. 지수주.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대부분 코스피 200에 관련되어 있는, 우량주들이 많습니다. 블루칩, 대장주와 블루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수 방어주가 있습니다. 방어주. 지수 방어주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테마주가 있죠. 테마주. 네 번째는 세력주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네 가지를 놓고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주식시장을 분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시장은 우리가 ELW 하시는 분들,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알아야 될 시장은 몇 가지입니까? 큰 분류로 세 가지가 있지, 그죠? 세 가지가. 예, 이 선물 ELW 파생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알아야 될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세 개 외에는 없어요. 일봉이든 분봉이든 관계없습니다. 이 세 개 외에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당연한 걸 몰랐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현물 하는 거니까 요거는 제외. 요거는 현물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ELW 부분이나 파생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요 세 개. 자, 지수는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얘네들은 한 개거든요. 얘네들은 한 개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지수주냐 방어주냐 아니면 테마 세력주냐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세 개의 종목을 놓고 봤을 때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자, ELW 선물 옵션 할 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세 가지가 유형이 있다. 뭡니까?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이 있다. 그러면 이 상승장에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알아야 될 거고, 횡보장에서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시장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요, 시장이 90% 이상입니다. 90%. 시장을 아는데, 이게 90% 이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알아도 10번 손실 날 거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뭡니까? 현물할 때 중요한 것들, 분류라는 거지. 그죠? 현물할 때 아주 중요한 분류는 이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지수주라 얘기하면요. 자, 삼성전자가 올라야지만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폭락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폭락을 해버리겠죠. 그리고 지수 관련주인 삼성전자가 폭락을 하면 얼마나 좋은 재료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더라도 같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지수주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종목을 지수로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삼성전자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기를 잡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즉 2차 주지. 그죠? 지수를 올리는데 등급이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뭐 1등급입니다. 1등급. 근데 저는 1등급을 3개를 분류를 합니다. 뭡니까? 삼성전자와 포스코,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금은 한국 무슨 중공업 변했지. 그죠? 저는 이 3개를 지수주라고 묶어서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두 번째 종목들이 바로 이 흔히 블루칩이라고 하는데요. 2등주지. 그죠?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것들을 저는 전부 다 통틀어서 그냥 2등주 블루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보면, 그러면 1등주들이 움직인다 가정합시다. 삼성전자가 1% 내렸어요. 근데 포스코가 2%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시장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블루칩들, 삼성전기라든가 LG, 그죠? 중공업도 대우중공업, 그 다음에 미포조선, 이런 종목들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미포조선이라고 가정합시다. 얘도 결국에는 현대중공업이라는 1등주 밑에서 따까리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1등의 따까리가 되는데 얘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대중공업은 1등주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얘는 현대미포조선이 아무리 실적이 좋고 뭐가 좋아도 현대중공업이 내리면 주가가 같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근데 현대중공업은 뭡니까? 시장이 내려가면은 같이 내려가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지수주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요렇게 분류를 해두고, 그럼 얘는 시장이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내려가는 종목이라는 얘기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지수 방어주가 있습니다. 그죠? 지수 방어주는 어떨 때 효과가 있습니까? 주가가 폭락할 때 효과가 있겠죠.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면 하나 나오는 게 뭡니까? 경기지. 그죠? 경기. 자,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요, 이렇게 평면을 놓고 보면은, 요런 바이오리듬을 타고 움직인단 말이지. 그죠? 이 간격이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8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장은 상승장과, 그죠? 하락장, 회복기, 여기가 회복기네. 그죠? 여기 침체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 사이클을 두고 시장을 움직인단 말이죠. 이 사이클을 두고 이게 약 4년 동안 오르고 4년 동안 내립니다.
이런 흐름으로 1930년대부터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 8년이고 4년의 급상승장과 4년의 급하락장이 이어져서 한 파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기, 하락기, 회복기. 이게 우리 흔히 보면 부동산하고 똑같지, 그죠? 그래서 이론상으로 봤을 때요, 부동산하고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주가가 가격이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그죠? 이런 흐름을 나타내듯이 주식도 마찬가지 이런 흐름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승기와 회복기에서 나오는 가장 적절한 투자는 지수주라는 얘기죠. 지수주. 올라갈 때. 그러면 하락기와 침체기에서 나오는 주식 투자에 가장 좋은 거는 방어주입니다. 지수 방어주.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습니까?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대표적이지, 그죠? 요즘은 제가 이 종목들이 이름도 많이 바뀌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자, 내수주라 그러죠. 내수주. 우리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경기가 나쁘다고 전기를 쫓겠습니까? 아니죠. 경기가 적어도 사람들은 전기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록 경기가 나빠지면은 많이 안 사게 구매력이 떨어지는 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기 나쁘다고 쌀을 적게 먹습니까? 물론 뭐 정말 나쁘면 그렇겠지,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경기 사이클상 하락이라 그러면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외식은 줄이더라도. 쉽게 말하면은 지수주하고 방어주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얘는요, 외식이요. 얘는 뭐겠습니까? 집에서 먹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제일 편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들 중에서 필수적인 것들을 지수 방어주입니다. 얘네들 어떻습니까? 경기가 하락해도 실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 지수주는 뭡니까? 경기가 하락을 하면 실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수출주 같지, 그죠? 수출 주도주, IT 반도체, 자동차, 중공업, 조선, 전부 다 뭡니까? 수출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면 수출이 안 되죠. 그러면 실적이 떨어지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수 방어주는 뭡니까? 그러든 말든 우리 안에서 필수적으로 쓰는 품목들은 방어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해도 실적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주는 주가가 하락할 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주가가 막 폭락하는데 실제로 올라갑니까? 라고 여러분들 궁금하지,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은 올라간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자, 지수가 이 하락장에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0%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한국전력, 제가 생각나는 게 한국전력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지수 방어주 나오니까. 지수 방어주는 플러스 3% 수익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지수는 폭락해서 삼성전자가 20% 빠졌는데 지수 방어주는 3%다. 또는 플러스 1% 났다. 얘보다는 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전한 거죠. 얘보다는 얘가 고수익인 거죠. 은행 이자가 2%밖에 안 주는데 2.1%를 준다. 많이 주는 거지, 그죠? 상대적 평가니까요. 많이 주는 거죠. 2%보다 2.1%가 실제로는 플러스 0.1%밖에 되지만 더 많은 건 더 많은 거잖아요. 주가가 폭락하는데 수익이 적지만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다. 이거는 뭡니까? 손실이 나는 종목에 비해서는 무려 23%나 1억인 거죠. 그죠? 20% 손해볼 걸 안 보고 3% 수익을 봤으니까 23% 수익인 거죠. 3%만 놓고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손해나는 사람들, 지수를 잡아 손해나는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한 거라는 얘기지, 그죠? 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자, 여러분들 테마주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올 종목이 뭡니까? 대선테마. 자, 대선테마주를 한번, 저는 지금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리 잡아야 되거든요.
뭐든지 간에 남들이 알고 뉴스가 나오면 이미 늦었어요. 그죠? 이미 지금도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대선 테마주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어디 있을까나 한번 찾아보고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선 테마주. 어디 있나? 네, 있네, 그죠? 자, 우리 대선 나올 사람들이 지금 첫 번째 이낙연 총리다, 그죠? 이낙연 총리. 저는 뭐, 좀, 가능성 있는 사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남선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이월드. 두 가지입니다. 자, 남선 알루미늄은 자기 친동생 이계연 씨가 계열사인 사망기업의 대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월드는 이낙연 총리의 고교 동문이 하고 있습니다. 고교 동문이. 자, 이 두 가지 종목이 있고요. 뭐 황교안 총리도 있긴 있습니다. 한창제지. 근데 될 가능성이 제로니까 일단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왜 나오나? 홍정욱이 누구지? 뭐 JTBC 사장인가 모르겠는데 관심도 없고요. 조국도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좀 힘들지, 그죠? 예, 국민들의 감정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화천기계 이 종목이 버클리대 법대 동문입니다. 예, 이 회장은 아니고요. 감사가 안철수는 알다시피 안랩 오픈베이스 두 종목이 좀 있고, 황교안 총리는 일단은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한창제지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나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표 등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요. 뭐, 이게 벌써 몇 개월 전에 50% 이상 올랐는데,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종목이 50%가 아니라 5000%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안랩이요. 안철수 종목이 안랩 있지, 그죠? 그게 보통 9,000원, 8,000원 했던 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13만원까지 올라갔죠. 그죠?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프로스로 치면은 1300%지, 그죠? 예. 이제 50% 올랐는데 이게 많이 올랐다 할 수는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황교안 총리의 한창제지도 한 25% 정도 올라왔습니다. 뭐 동문이고 그런 겁니다. 사법고시 동문, 그 다음에 뭐 성균관대 동문,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누구야? 헤럴드 회장?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 모르는 사람 차버리고요. 안철수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자, 일단, 뭐, 제가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로서 가능성 있는 사람이 이낙연, 조국, 황교안 3명이다라, 그죠? 한창제지. 요 3개가요, 지금 현재 대선 테마주입니다. 이 3사람 이외에 대선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 그죠? 누굽니까? 서울시장님 있지, 그죠? 서울시장님.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요,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비주류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인기가 없어요. 지지자들한테서. 그렇지만, 뭐, 이렇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의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끈하잖아요, 남자답게.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 뭐 지금 트로킹 때문에 이번 대선은 힘들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만약에 비리가 없다는 조건이면 김경수 지사도 차기 정도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있겠지, 그죠? 자, 이런 종목들을 대선 테마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리 알고 있으면, 이제, 대선이 언제입니까? 2012년이지, 그죠? 예, 2년 반, 2020년, 21년, 21년입니까? 22년입니까? 뭐, 하여튼, 그쯤 될 것 같은데, 2022년이나 21년쯤 될 것 같은데, 1월달, 5월달이지, 그죠? 22년인가 21년이 오는데, 보통 대선 테마주들은 1년 전부터 들썩입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면 내년 정도 되면 들썩인다는 얘기지, 그죠? 들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돼서 이 대선 테마주들은, 뭐래도 10배. 안철수는 대선 후보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물론 뭐, 결국 대선에 나가긴 했지만은 겨우 10% 정도 받았는 거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랩은 무려 1300%, 아니지, 2000% 올랐죠. 그게 5000원부터 올랐으니까. 5000원부터 올랐다가 8000원, 9000원 갔다가 그때부터 상한가 날라가지고 13만원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10만원 이상에서 안철수는 자기의 지분을 일부입니다, 그것도. 일부 던져서 1000억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지금. 그 쉽게 말하면 선거는 현금이잖아요. 선거는 돈이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무려 1000억 이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가 아직도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그 급으로 그냥 회자는 되고 있는 거죠. 왜?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자기 하고 싶으면 나가도 돼요. 왜? 1000억 이상 있잖아요.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가서 벌었던 돈이. 자, 어쨌든 그러한 흐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테마주다. 자, 이번에 테마주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우진 BNG였지, 그죠? 우진 BNG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을 일봉 차트로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여러분들 왜 제가 추천을 했는지 알 건데, 자,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였지? 제가 약을 먹어서 그런가? 제가 깜빡깜빡 해가지고요. 이 종목이 뭐 때문에, 돼지 열병이네, 그죠?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 자, 요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테마로 나왔고, 그 뒤로 우진 ENG를 이용한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바이오주들이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뭐, 코롱 이런 것들은 좀 못 올랐는데, 이 몇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셀트리온도 저쯤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14만원대에서 17만원대까지 올라왔네요. 뭐, 아직까지 고층까지 올리면 멀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어떻습니까? 주가가 폭락하면서 바이오주들이 폭락을 시작했는데, 이 폭락이 이 돼지 열병이라는 호재로 올라왔다. 공교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구제역이라든가 작년 여름에 마찬가지지, 그죠?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우리나라 맨날 겨울만 되면은 뭐 돼지하고 닭하고 이런 것들 막 수천만 마리 막 그냥 도살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지금 3년 동안, 2년입니까? 동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제역이나 이런 게. 근데 이번에 돼지 열병이 나왔습니다. 돼지 열병. 이게 중국에서는요, 엄청나게 심해서, 돼지들이 살아남질 않은데, 치사율이 100%랍니다. 걸리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얘기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나왔어요.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제약주들이 어떻습니까? 제약주들? 주가 폭락했죠. 근데 갑자기 또 이것 때문에 주가를 폭등하고 있는 거라. 공교롭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제약주에 물려있는 세력이라면 중국에 가서 돼지 열병 바이러스 가져와서 우리나라 저 농가에 가가지고 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퍼뜨려 볼 거라. 음모론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이겠지, 그죠? 근데 그 와중에 보면은 제약주는 폭락을 했고 지금 다시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되돌리고 있는 거죠. 좀 공교롭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이 잘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돼지 열병이 나왔고 일부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라는 건 어때요? 바이러스라는 것은 매개체가 없으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이러스는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거. 그럼 누군가가 돼지 열병 바이러스를 우리나라 농가에 옮긴 건 확실하지, 그죠? 바람에 타고 와서, 중국에 있던 바람에 타고 와서 우리나라
강원도에 그럴 것 같으면 그죠. 강원도도 생겨야 되고 전라도도 생겨야 되고 경상도도 생겨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유독 강원도 쪽에만 생기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집 근처에도 보면은 30분만 가면은 저 농가 있거든요. 소 키우는 농가, 닭 키우는 농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런 내용 없어요. 왜 하필 강원도 일부 깡촌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음모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교롭다는 거죠. 제약주가 급락을 했고 급락을 했는데 다시 지금 급등하게 된 원인이 뭐냐? 우리나라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돼지 열병 문제. 어쨌든 좋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면 남은 거는 뭡니까?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가 되는 거죠. 테마주는 어떻습니까? 1박 2일짜리. 우리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이승기가 나오는 1박 2일. 그죠? 빠밤빰빰. 자, 1박 2일짜리 테마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마주들 특징을 보면은 1박 2일짜리 테마가 나왔을 때는 이미 상한가입니다. 이미 상한가. 이런 종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상한가가 지나고 나서 설거지 할 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거지 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테마주들의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기업 실적인 지수주가 아니고 이 테마주라고 가정을 하면 얘들은요.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결국 이렇게 내려와요. 결국 이다니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자, 테마주들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언제가 고점일지는 알 수 없지만 고점을 찍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제자리로 들어온다. 상승전으로 들어온다. 그럼 뭡니까? 자, 기법을 통해서 두 가지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제 기법을 통해서 두 가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1번은 이평이고, 그죠? 1번은 이평이겠죠. 이평으로 이거를 설거지할 때 들어가서 30% 먹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상한선이지, 그죠? 상한선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네. 되게 많은데 많은 거 다 설명 못하니까 이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이 두 가지로도 얘를 30%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다, 그죠? 우진 BNG. 아침에 5% 하락 출발해서 7% 정도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7%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딱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서. 그래도 되게 없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할까 말까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까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는 제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떨어져 봤자 2% 손실 먹으면 10% 수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500만 원만 더 가볼까 생각했거든. 했는데 결국 안 들어갔어요. 그죠? 예, 결국 안 들어가고 그냥 말았고, 지난번 요 상한가 가는 요날 제가 수익 났었지. 그죠? 연말이냐 다음날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수익 25만원인가 냈었지. 그죠? 25만원 내고 한 번 더 먹을 게 있는데 이거 먹었으면 30%짜리였죠. 예, 저점 대비해서 약 30% 수익이었는데 아쉽다. 그죠? 이거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얘요, 요거까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표시한 요 부분. 뒷부분은 뭡니까?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이제 보면 안 돼요. 이거 앞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이거 지금은 이제 안 봅니다. 이제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아예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2,000원대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2,000원대까지 내려올 때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두 가지의 기법을 이용해서 먹고 팔 수 있는 자리가 생겼지. 그죠? 이평선과 뭡니까? 135도 있을 거고, 네 가지, 다섯 가지 있는데, 그냥 일반 제 기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다. 그죠? 그때 잡으면, 손해보면 1%, 손해볼 때는 1%, 먹으면 10%. 이게 바로 이 테마주란 얘기다. 그죠? 테마주. 테마주는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돼지 열병 테마주, 바이오주 테마주, 생겨나는 대로 막 나오는 거, 북한 테마주, 미중 무역회담 테마주, 대선 테마주. 이거는 어떻게 된다? 선순환됩니다. 즉, 돈의 자금이요,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돈이. 자, 이만한 돈이 있습니다. 이만한 돈이 지수주, 방어주는 어떻습니까? 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요. 여기에 조금, 이렇게 분산됩니다. 근데 테마주는 틀려요. 테마주는 완전히 틀립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금이 통째로 이동을 합니다. 테마에 따라서.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테마주의 특징은 뭐다? 물리면 뒤지는 겁니다. 테마에
세력들이 몰려있을 때는 하루 거래량이 1억 주도 되고 2억 주도 되고 많으면 5천만 주도 되고 됩니다. 근데 이 테마에 끝나고 나서 딱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거 거래량이 100만 주로 줄어버려요. 그럼 뭐야? 거래가 많을 때 고점에서 물려있었다가 개기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도 죽어버리면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이제 게임 오버 됩니다. 게임 오버 됩니다. 이 타이밍을 저는 설거지라 하거든요. 테마주는 물려있으면 뒤집니다. 절대 물려있으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테마주들은 하루에 30% 여러분들이 상한가에 잡았습니다. 상한가에 잡았다 하한가 가면은 마이너스 60% 나버리죠. 하루 만에. 원금이 마이너스 60% 하루 만에 깡통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파생도 이런 위험한 거 없어요, 잘요. 그만큼 위험해요. 파생은 60% 마이너스 나는 대신에 한쪽이 플러스 500%도 나고 1000%도 나니까 양쪽으로 다 잡으면 수익이라도 나는데 얘는 뭡니까? 물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은 물려있지 마라. 단타를 쳐야 됩니다. 단타를 쳐야 됩니다. 근데 상한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들고 있어요, 당연히. 그거 물어보면 병신이지, 그죠?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세력주입니다. 그죠? 세력주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테마주하고 세력주는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세력주를 그냥 세력주를 우리가 흔히 말하면요. 세력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패턴을 보면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뭡니까?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 그죠? 뭐 이렇게가 5파가 끝나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뭐 엘리어트 파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저도 들은 거라 가지고. 자, 세력주들의 흐름은 이 이평선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분봉을 한번 볼까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같이 보자는 거예요. 자, 30분봉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의 30분봉을 21선만 넣고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21선 지지, 21선 지지. 21선 타고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다가 21선을 한번 깨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깨지자마자 그날 깨진 바로 21선을 회복하고 또 21선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뭡니까? 세력주죠, 세력주. 자, 이 테마주, 세력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세력주라는 것은 일정한 이평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주에는 지수주도 포함됩니다. 왜? 삼성전자에도 세력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원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세력이 들어감으로써 이런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지, 그죠? 자, 우리나라 종합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생겨난 이래로 굉장히 많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올라간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비교해 보세요. 또 이 모양도 비교해 보시고요. 자, 이 세 가지 모양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유사한 게 이 모양이다. 그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양봉, 상승, 하락. 뭡니까? 완벽한 파동을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세력주입니다. 그죠? 세력이 들어왔어요. 근데 파동을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얘는 뭡니까? 그냥 양봉입니다. 여기 음봉이지만요. 자세히 보세요. 갭상승입니다. 이거. 갭상승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올랐다가 떨어졌지만 결국은 뭡니까? 음봉이지만 갭상승이고 상승 마감이에요. 지금 보세요. 계속 올라가지 이렇게. 그죠? 이 모양하고 이 모양도 틀리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세력주란 얘기다. 그죠? 자, 이 모양이나 삼성전자의 모양이나 똑같을 거예요. 분명히. 왜? 삼성전자는 지수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지수주인데 뭐가 들어가 있다? 세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력의 목적을 봅시다. 자, 세력주는 알겠지, 대충. 그죠? 세력주의 목적을 봅시다. 세력주의 목적.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고 빠져나가는 거죠. 답은 보합니다. 그죠? 단기 고수익 고점 매도 세 가지입니다. 단기 고수익 고점 매도. 그럼 세력주가 세력이 빠져나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시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장은 세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뭡니까? 상승, 하락, 횡보. 그러면, 자, 여러분들한테 기준선이 있다면, 얘를 깨면은, 떨어질 때 얘를 깨면은 뭡니까? 이제 하락이겠죠. 얘를 돌파해주면은, 이거 날아가겠죠. 깨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은 박스권 되겠지, 그죠? 박스권이 되겠죠. 시장이 여후에 상승 패턴에서 움직이면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요. 근데 눌림목을 깨고 떨어져 버리면 하락이라고 그러고요.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박스권장이라고 하잖아요. 시장은 세 개밖에 없으니까요. 세력주 빠져나간다고 해서 급락이 하거나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시장은 세 개 중에 하나니까 기준선을 가지고 그 기준을 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삼성전자가 세력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겠죠. 며칠은 충격받아요. 며칠은. 길면은 2, 3일 정도. 짧으면 하루.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그 정상적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지수주는 지수대로 가는 거고, 테마주들은 원래 제자리대로 갑니다. 테마주는 쫙 올랐다가 테마가 끝나고 나면 야금야금 결국은 제자리대로 가요. 세력이 빠져나갔거든. 세력은 언제? 요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이걸 우리가 세력주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포함되고 포스코도 포함되고 다 포함돼요. 세력주에는요. 세력이 들어갔을 때, 세력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동평균선을 보면 된다겠지, 그죠? 이동평균선. 자, 이러한 조건으로 이 세력주가 단기 고수익 고점 매도,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 얘들이 빠져나가면 주가는 충격을 좀 받는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또는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에 따라서 지수는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첫날인데요. 말로 하는 주식 투자 이야기를 운영하는 방법은 귀로 듣는 그는 이제 말로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종목을 선택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종목을 선택할 겁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은 종목을 선택해서 이 종목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게 나랑 맞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꾸준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꾸준하게 얼마? 10년, 20년 동안. 그리고 요 놈들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몇 종목을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나서 이 종목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궁합이 맞아야 되겠죠. 아무리 이쁜 여자지만은 나랑 궁합이 안 맞으면은 서로 못 삽니다. 그죠? 예, 마찬가지로 궁합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궁합을 찾는 방법, 그리고 뭘 기준으로 매매할 것이냐,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빨리 눌러주셔가지고 주말에는 제가 강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족들도 좀 가입을 하셔가지고, 구독 눌러주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좀 1000명 넘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주말 강의는 여러분들도 같이 유튜브로 보시고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저 혼자 짓거려봤자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짓거리면 목만 아프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듣는 여러분들은 고마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안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빨리 1000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재미있게 강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눈으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 첫 번째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